보며 충격을 받았는데 남편도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낀 건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둘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신우의 말에 기가 죽어 입을 꾹 다물었고 신우는 남편과 제가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모에게 세뇌를 시켰습니다. 엄마, 명심해. 엄마 자꾸 내가 아니라 오빠 편 들면 나 나중에 엄마 앞에 때 고래장 시켜버릴 거야. 현대판 고래장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엄마 몰라서 그러지. 엄마 늙어서 외롭게 죽기 싫으면 나한테 잘하란 말이야. 야, 최정은! 너 지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너 지금 엄마한테 말한 거 범죄야, 범죄! 어디서 엄마를 그딴 식으로 협박을 하고 있어? 오빠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엄마 겁주려고 하는 말이지 진심으로 하는 말이겠어? 그리고 오빠는 내일 당장 인감이라 내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서류 떼서 나한테 보내.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을 설득시켜 시부가 남겨준 집 관리를 포기하자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우와 함께 살고 있는 시모가 걱정돼서였죠. 여보, 아가씨 해달라는 대로 하자. 당신도 나도 어차피 그 집 갖고 싶어 한 적도 없었고 당연히 아가씨 줄 생각이었잖아. 그 시기가 조금 앞당겨진 것 뿐이니까 우리 아가씨가 해달라는 대로 하자. 아니, 그 집을 팔아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야? 시 말대로 엄마랑 평생 살 거면 내 집이라도 제대로 있어야지 평생 살도 말들 하지. 당신이 봐도 정은이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내 눈에도 아가씨가 조금 이상해 보이긴 하는데 우리가 그 집 포기 안 한다고 하면 어머니만 아가씨한테 괴롭히 나갈 것 같아서 그래. 남편은 끝까지 그럴 수 없다며 포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날 이후 시모는 매일같이 저희 집에 찾아와 남편을 설득시켰습니다. 태은아, 엄마가 너한테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줬니? 용돈도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대학도 너 가고 싶다는데 수천 들여서 보내주고 그 비싼 어학연수까지 보내주지 않냐? 엄마가 너한테 해준 만큼 정은이한테도 해줘야 돼서 그러니까 네가 엄마 생각해서라도 집 포기해주면 안 되겠어? 엄마, 정은이랑 같이 살고 난 이후부터 엄마 정은이한테 돈 많이 썼잖아. 차도 사주고 명품 가방도 사주고 사달라는 거 다 사줬으면 됐지. 뭘 더 줘야 되는 건데? 그리고 엄마 다른 건 몰라도 집은 지켜야 돼. 엄마는 정은이가 하자는 대로 하고 싶어. 정은이 말대로 엄마 평생 정은이한테 신세지고 살아야 되는데 네가 이러면 엄마가 정은이 눈치 보인단 말이야. 시모와 저의 설득 끝에 남편은 시부가 남겨준 집을 신우에게 주기로 했고 남편은 저에게 앞으로 시모를 돕는 일은 없을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엄마 재산이고 뭐고 다 정은이가 쥐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앞으로 엄마를 도와줄 이유가 없어. 엄마 죽기 전에 정은이가 엄마 돈 다 쓰든지 아니면 엄마 죽고 나면 정은이가 그 돈 자기가 다 가져가든지 할 텐데 내가 왜 엄마를 돌봐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자식된 도리는 해야지. 그동안 어머님이 당신한테 해주는 것들이 많잖아. 지금까지 받은 것들만 생각하면서 살자. 나도 그러고 싶은데 엄마 이미 정은이한테 너무 심하게 세뇌당했고 엄마랑 정은이 앞으로 나한테 피해를 주면 좋지 돈은 안 줄 것 같으니까 나 이제 엄마한테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 정은이 자기가 알아서 다 하겠지 뭐. 화가 단단히 난 남편은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일주일에 한두 번 저희 집에 와서 청소하는 일도 그만하라고 말했습니다. 연 끊고 살자고 직접적으로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앞으로 보고 살지 말자는 말과 다름없었죠. 그 이후 시모도 신우도 저희에게 먼저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낸 지 1년 정도가 지났는데 갑자기 신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긴장을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정말 단순한 안부 전화였습니다.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요? 연락도 없고 오빠는 일부러 내 연락 피하는지 전화도 안 받아서 궁금해서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언니는 제 전화 받네요. 아가씨,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전화를 못 받았어요. 아가씨는 잘 지내고 있어요? 하신다던 사업은 잘 되고 있고요? 뭐 대충 먹고 살 만큼은 벌고는 있어요. 근데 언니,
오빠 왜 제 전화 안 받아요? 언니가 오빠 보고 제 전화 좀 받으라고 말 좀 해주면 안 돼요? 아, 오빠 지금 캄보디아 출장 가서 아마 전화 받기가 어려울 거예요. 다음 주 목요일에 귀국하는데 그때 다시 전화 걸어보는 게 어떻겠어요? 급한 일이면 문자라도 남겨보세요. 오빠 출장 갔다고요? 그래서 못 받는 거였구나. 일단 알겠어요. 제가 다시 또 전화할 테니까 그때 제 전화 꼭 받으세요. 1년 만에 전화를 건 신우는 정말 단순히 제 안부를 묻기만 해서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설마 또 무슨 속 시끄러운 일이 생기려나 싶었는데 신우가 저에게 전화를 건 다음날 지금 생각해도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출근할 때 깜빡하고 들고 가지 못한 회사 자료가 있어 점심시간에 그 자료를 가지러 집으로 왔는데 현관 앞에 시모의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현관 비밀번호를 바꾼 적이 없었는데 시모가 그걸 알고 저희 몰래 집으로 들어온 듯 했죠. 시모가 무슨 짓을 하고 있나 보려고 조용히 거실로 가보았지만 시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데 안방에서 흐릿한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고 안방문을 조심스레 열어 작은 틈 사이로 엿보고 있었는데 시모는 신호와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며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충격적인 행동들을 하셨습니다. 경은아, 남자 팬티 이거는 어디다 두라고 했지? 침대 머리맡에 두라고 했었나? 아니 엄마, 침대 머리맡에 두면 너무 티나니까 침대 밑에 두라고 했었잖아. 안 보이게 완전히 넣지 말고 팬티 끄트머리는 보이게 잘 놔두라고. 알겠다. 그거는 네가 시킨 대로 했는데 콘돔은 어디다 두면 될까? 이것도 잘 안 보이는 곳에다가 둬야 되나? 2개는 안방 쓰레기통에 넣어두고 하나는 침대 옆에 잘 보이는 곳에 떨어뜨려놔. 오빠가 한눈에 발견할 수 있는 곳에 둬야지. 아니면 잘 모르고 지나친다고. 시모는 신호가 시키는 대로 외간 남자의 팬티를 저희 보고 침대 밑에 숨겨두었고 어디서 구해온 지 누가 한번 사용했던 콘돔들을 안방 여기저기에 남겨두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몸이 굳어버린 건지 몸이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정은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네 세연이가 네 말대로 우리 집에 와서 지내기나 할까? 네 세연이 생각보다 눈치 빨라서 네가 시킨 대로 안 할 수도 있을 텐데. 엄마,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언니 눈치 빨라서 오히려 내 말 더 잘 들어. 자기가 내 말 안 들으면 시집살이 당하는 거 뻔히 아는데 감히 내 말을 거역하겠어? 일단 엄마 내가 시키는 거 다 끝냈으면 엄마 다녀갔다는 흔적 남기지 않고 얼른 돌아와. 나 지금 세연이한테 전화해서 퇴근하고 바로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할게. 신우는 시모와의 통화를 끝내자마자 저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는데 제 휴대폰 전화벨 소리가 울리면서 시모는 제가 그곳에 있는 걸 목격했고 시모와 저는 살짝 열려있는 안방 문틈 사이로 눈을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공포마음을 느낀 저는 바로 신우의 전화를 끊고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아가 너 집에 있었구나. 근데 왜 소리를 안 내고 숨어 있었던 거니? 너 지금까지 내가 하는 거 다 지켜보고 있었어? 아니 그리고 도대체 경찰서에 전화는 왜 건 거야?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잠깐 두고 온 게 있어서 가지러 온 건데 어머님 현관에 어머니 신발이 있길래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뭐하고 계시나 해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머님 도대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정말 무서우려고 해요. 저희 물음에 시모는 그 어떤 대답도 하지 못하시더니 허겁지겁 외투를 챙겨 저희 집에서 빠져나가시려고 했습니다. 저는 시모를 못 가게 말려야 된다는 생각에 시모를 힘으로 붙잡아 두고 경찰이 도착하자마자 시모를 모시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언니는 어떻게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언니 진짜 미쳤어요? 저기요 경찰관님, 저희 세연이가 딴 남자랑 바람을 피워서 저희 엄마가 그 증거 잡으러 저희 오빠 집에 들어간 거니까 이제 그만하고 엄마 풀어주시죠? 아가씨,
제가 무슨 바람을 피웠다고 그런 말 하시는 거예요? 아가씨야말로 미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어머님한테 그런 짓을 시킬 수가 있냐고요. 아가씨가 저 바람 피우는 걸로 몰아가려고 남이 쓰던 콘돔같이 구해와서 저희 안방에서 가짜 증거 조작했잖아요. 제가요? 언제요? 언니, 증거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언니 말 믿어줄 것 같아요? 언니가 신고자라고 해서 언니 말이 다 맞는 거 아니니까 증거 없이 함부로 그딴 식으로 떠들지 말라고요. 제가 휴대폰으로 시모가 하던 모든 행동을 촬영했다는 걸 몰랐던 신우는 시모가 경찰에 연행됐다는 소식에 곧장 경찰서로 달려와 제가 바람을 피워서 그런 거라고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증거가 없긴 왜 없어요. 어머님이 저희 집에 사셨던 행동들 제가 다 촬영했고요. 아가씨가 어머님한테 지시하고 있던 목소리까지 다 녹음됐으니까 발뺌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바로 경찰들에게 제가 촬영한 영상을 제출했고 시모는 그제야 저에게 매달려 사과를 하셨습니다. 세아가,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할 테니 한 번만 용서해 주려구나. 제발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내가 잘못했다. 언니, 설마 엄마랑 저 처벌받게 하실 건 아니죠? 언니 그렇게 야박한 사람 아닌 거 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화로 해결해요. 마음 같아서는 신우만은 꼭 처벌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들을 제 손으로 처벌할 수 없기도 했고 눈물을 흘리며 무서워하는 시모가 안타까워 저는 경찰관분들에게 시모와 신우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뒤 경찰서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물어보려고 대화를 나눴는데 신우는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저에게 남편과의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언니, 엄마랑 저는 오빠랑 언니가 이혼하길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짓 벌인 거니까 이번 일은 언니가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고요. 우리 오빠랑 이혼 좀 해주세요. 아가씨, 어떻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저보고 오빠랑 이혼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가씨가 그러라고 하면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순순히 이혼 안 할 것 같으니까 제가 그 짓까지 벌인 거죠. 언니, 더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당장 오빠랑 이혼하세요. 저 진짜 무서운 사람인 거 언니한테만큼은 알게 해주고 싶지 않아요. 시댁 식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을 때는 신우의 눈치를 보며 신우의 비위를 맞춰줬지만 그땐 저도 화가 날 만큼 화가 나 있었고 시댁 식구들과 연을 끊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에 처음으로 신우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정말 겁도 없는 사람이군요. 아가씨가 그런다고 제가 무서워할 것 같아요? 아가씨 이러면 저도 가만히 안 있어요. 언니가 가만히 안 있으면 어떡할 건데요? 왜요? 저 다시 경찰서에 집어넣기라도 할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이유가 뭔지나 들어보자고요. 아가씨, 도대체 제가 왜 오빠를 이혼하길 바라는 거예요? 제가 아가씨인데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안절부절 못하며 옆에 있던 시모는 신우와 제가 싸우기라도 할까봐 신우의 대화에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정은이 사업이 힘들어져서 우리가 대은이한테 도움 좀 받으려고 했는데 대은이가 글쎄 자기도 가정이 있고 곧 아이도 낳을 생각이라 못 도와준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아마 세학이 네가 우리한테 돈 빌려주는 걸 싫어할 거라고 말하길래 우리는 너 때문에 대은이한테 도움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였어. 사실이잖아요. 언니만 아니었으면 엄마랑 저 오빠 도움받으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언니 때문에 오빠 자기 가정 지키려고 1년 동안 엄마랑 저 모른 척하고 지냈잖아요. 그게 오빠 의지였다고 해도 그 이유는 언니 때문이니까 우리가 이런 거 언니가 이해하시라고요. 정은아, 너도 이제 그만해. 네 세연이도 오늘 일로 많이 놀랐을 거고 네 오빠 알면 너도 나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엄마, 그런 약해 빠진 소리 하지 말라고 했지. 엄마 아직 오빠한테 쓴 돈 한 푼도 못 되돌려받았어. 엄마 그 돈 되돌려받으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리고 오빠가 언니랑 이혼을 해야지 오빠 주머니에서 돈이 풀린다고. 소름 돋고 무서운 신우를 보며 저 사람은 나 혼자 감당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발짝 물러나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고,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저희는 신우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시모를 데리러 시댁으로 출동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한테 이야기 다 들었어. 근데 나 엄마한테 뭐라고 할 생각 없고 엄마 우리 집으로 데려갈 생각이야. 엄마도 정원이 저러는 거 무섭지 않아? 대은아, 엄마도 정원이가 좀 무섭긴 하지만 정원이 말대로 엄마 앞으로 정원이 없으면 평생 혼자 살아야 되는데 엄마 그러고 싶지 않아. 엄마 그거 정원이한테 세뇌당한 거야. 내가 엄마 버린다고 그랬어? 내가 엄마 모른 척한데? 나 엄마 평생 모시고 살 수 있고 엄마 다시 아프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모른 척 안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나랑 가자. 엄마 어쩌다 정원이한테 이렇게까지 세뇌를 당했어. 처음에 시모는 신우를 무서워하면서도 절대 신우 곁을 떠날 수 없다고 말했는데, 남편과 제가 4시간 동안 시모를 설득한 끝에 시모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신우가 집으로 들이닥쳤는데, 시모는 신우를 보자마자 저희에게 다급하게 저희가 했던 말들을 재확인하셨습니다. 대은아, 나 정말 너희 집에 가도 되는 거니? 세학이랑 대은이 네가 정말로 나 평생 모시고 사는 거 맞지?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약속드릴게요. 제가 어떻게든 어머님 모시고 살고 어떻게든 어머님 지켜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가요. 아들인 남편이 아닌 며느리인 제가 시모에게 확신을 줘야겠다는 생각에 시모의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시모를 설득시켰는데, 신우는 그런 저와 남편이 아닌 시모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엄마 가긴 어딜 가. 나랑 평생 같이 살기로 약속했잖아. 엄마 또 나 버리고 오빠한테 가는 거야? 내가 엄마한테 어떻게까지 했는데 엄마가 날 버리고 갈 수가 있어? 아가씨 그만하세요. 어머니 무서워서 떨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도대체 아가씨 그동안 어머님한테 무슨 말로 세뇌를 시켰길래 어머님이 이러시는 거냐고요. 너는 빠지고 닥치고 있어. 엄마 절대 가지마. 나 아직 엄마한테 복수 제대로 못했어. 엄마가 어렸을 때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 미워하고 구박했던 거 나 아직 다 못 갚았다고. 가더라도 나한테 당할 건 다 당하고 가야지. 어딜 감히 나한테서 도망가려고 해? 흥분을 한 신우는 그제야 본색을 드러냈고, 신우의 말에 경악을 한 저는 입을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죽다 살아났고 나한테 갚아야 될 빚 많으니까 내가 엄마 힘들게 해도 꾹 참고 내 옆에서 살아. 그래도 내가 엄마 평생 모시겠다고 했는데 엄마 나랑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래, 엄마가 미안하다. 네가 이렇게 된 것도 다 엄마 탓이니 엄마가 그 죄값을 받아야겠지. 네 말대로 엄마 너랑 같이 있을 테니까 이제 그만하자 정은아. 신우의 말에 시모는 저희와 함께 가지 않고 집에만 남아있겠다고 말했지만, 시모를 신우와 함께 두면 시모가 위험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남편이 억지로 시모를 모시고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랑 이야기해봤는데 정원이 강제로라도 정신병으로 입원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정원이 보니까 상태가 심각해 보여.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니? 정원이 쟤도 힘들어서 그러는 건데 엄마가 옆에서 정원이 잘 달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엄마, 정원이를 정신병원에 보내는 게 정원이를 위한 일이야.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정원이 괜찮아지면 그러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 거야. 그러니까 정원이 정신병원 입원시켜서 마음에 입은 상처 치료받게 하자. 남편과 제가 긴 상의 끝에 내린 결정은 신우를 정신병원에 보내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복수심에 사로잡혀 시모를 괴롭히고 세뇌하는 신우 행동은 어릴 때 받은 마음의 상처가 골마나온 행동이었기에 남편과 저는 그 상처를 치료하면 반드시 신우도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쉽지 않은 결정이긴 했지만 시모의 동의하에 저희는 신우를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고, 처음엔 순순히 가지 않겠다고 하던 신우는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치료를 완벽히 끝내고 퇴원을 하고 싶다고 먼저 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그런 신우에게 약속했죠. 정은아, 여기서 나오면 엄마가 너한테 평생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 테니까 치료 잘 받고 나와. 엄마도 밖에서 치료받고 반성하면서 정은이 기다리고 있을게. 지금 시모도 저희와 함께 살며 정신병원 치료와 심리상담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우는 적극적으로 정신과 치료에 임하고 있어서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면회를 갈 때마다 웃으며 저희를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조만간 신우가 퇴원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남편과 저는 시모와 신우가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줄 생각입니다. 사실 남편과 제가 지금 많이 지친 상태이긴 하지만 시모와 신우가 건강을 회복하고 잘 지내기만 한다면 남편과 저도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댁의 불행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끝이 없을 것 같은 긴 터널에도 결국 빛이 들어오듯 저희 가족들에도 끝이란 게 다가오겠죠.